안녕하세요. 농업으로 성공을 이루자 자수성농 남반장입니다. 오늘은 청착농 대출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를 제가 현장 실습 교육 150시간 듣고 교수님들과 또 농업 마이스터분들 그리고 청착농 대출을 받고 농사를 시작하신 선배님들 농업 관계자 약 50분을 만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창업농,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청년 농업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이제 청착농이 조금 더 익숙하니까 오늘은 청착농으로 말씀드릴게요. 청착농 5억 대출 받기 전 모르면 손해보는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5억 대출은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뭔 개소리야! 저도 처음에 5억 대출에 이자는 1.5%라는 말 듣고 야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청착농을 하기 위해 또 직장을 그만두고 또 농업을 하겠다고 가족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뛰어들었는데 교육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구매는 청착농 대출로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농지는 바로 이제 담보로 거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 농지 자체를 이제 담보로 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출금을 못 갚거나 또 이자를 못 내면 이 땅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땅은 뭐 담보로 뭐 산다 정도는 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모르면 나중에 정말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짓는 비용. 우리가 이제 땅을 사면 그 위에 이제 하우스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우스, 시설 투자 비용이죠. 그것은 이제 청착농 대출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엥?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하우스 짓는 비용도 담보대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땅도 담보로 잡았는데 그럼 이 하우스는 어떻게 담보를 달라고 하냐?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은 청년들이 현실을 느끼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 내가 담보권이 없다?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청년 농부님이 있어요. 네, 그분도 청착농 대출을 받아서 땅을 구입하고 나서 하우스 및 여러 대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가족들한테 돈을 빌려서 힘들게 창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요즘 뭐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연애도 못하고 그리고 결혼도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담보를 달라고 하니 저처럼 아무런 농업에 연구가 없고 부모님께서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면 더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팜에 대한 환상을 잠시 잊어라 입니다. 유튜브를 우리가 보면 이미 성공한 농가들을 보여주면서 이 스마트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영상이 아주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영상으로 인해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컸는데요. 교육을 받고 또 실제 농가들을 방문해 보니까 제가 생각한 부분과 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팜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바로 환경제어 시스템이죠. 환경제어 시스템을 잘 세팅해도 사실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이거 세팅 잘하면 뭐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팅을 잘 해도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식물을 잘 키워서 열매를 맺고 또 수확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환경 제어 시스템을 너무 믿었다가 그것이 실수가 일어나면 큰 리스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온도를 28도로 맞추고 또 습도가 60%가 넘어가면 이 측창이 열리도록 설정을 했는데 전선 문제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어가 안 된다면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이제 실수로 인해서 살아있는 식물이 또 약해지거나 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농작물이 심고 나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스마트팜 뭐 시험시험 할 생각이면 다시 한번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제어 시스템을 적용하면 훨씬 더 많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땅 사고 또 하우스 짓고 거기다가 또 이런 스마트팜 시설까지 어떤 그 내부적인 소프트웨어까지 한다는 게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빼고 아예 수동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청착농 5억 대출 받기 전 모르면 손해보는 세 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농업을 사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확신이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하나의 이제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카페를 하나 차린다고 예를 들면은 입지가 어떤지 또는 유동인구가 어떤지 커피의 그 원두의 원가는 얼마고 이걸 내가 가공해서 어느 정도 팔았을 때 나한테 얼마의 마진이 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판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테리어도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저는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서 뭔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누군가 먹어줄 거야. 나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좋아해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현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나의 농산물이 잘 팔리려면 사업적인 준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것이냐, 어디에 팔 것이냐, 또는 1년차, 2년차, 3년차는 어느 정도 벌 것이며 대출금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그때 동안 나의 생활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등 또 있죠.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며 또 재배 기술은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익혀가지고 언제 딱 창업을 할 건지 그런 계획도 있어야 하겠죠. 그런 시간과 계획이 있어서 나한테 확신이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청년 창업농 5억 대출을 풀로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파트 담보를 통해서 이제 5억 대출을 다 받으셨죠. 호주에서 딸기 농장을 5년 정도 일하고 그리고 국내로 들어와서 부족하다 싶어서 2년을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 2년을 준비하면서 농업대학도 다니고 하우스도 짓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분이랑 대화하는데 이미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딸기 농장 이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딸기 농장이 잘 안 돼도 이미 이분은 판로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50%는 뭐 딸기 농장 체험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체험비로 판매를 하려고 하고 또 50%는 이미 판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50% 딸기 농장 체험이 잘 안 돼도 이 전체를 다 팔 수 있는 이미 판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인스타도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많은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런 사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때 정말 내가 아직 많이 정말 열정만 있지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천천히 준비했으면 좋겠고 꼭 지금 당장 이게 내가 과연 농업이 나랑 맞는지도 한번 체험도 해보고 다른 농가에서 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부족하고 내가 의욕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부분을 누군가 또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꼭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발묘조장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자, 옛날에 중국 송나라에 한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모내기를 한 이후 벼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궁금해서 이 농부는 자기 논에 가봤습니다. 자기의 논보다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지은 벼가 더 많이 자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국리 끝에 자기 논에 있는 벼를 잡아 당겼습니다. 그래서 벼의 순을 잡아 빼보니 약간 더 자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 농부는 자기의 논을 다 이렇게 잡아 당긴 겁니다. 집에 들어와 식구들한테 하루 종일 벼의 순을 빼느라고 힘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식구들이 기겁을 한 거죠. 이틀날 이 아들이 논에 가보니까 벼는 이미 하얗게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벼의 순을 뽑으며 더 빨리 자랄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사자성어 발묘조장이라고 하는데 뭔가 급하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뜻이죠. 자, 한국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빨리 서두르면 도리어 상황이 악화되고 더 어려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해 나가야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너무나도 급하게 막 달려갔거든요. 막 한두 달 만에 100시간 막 채우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일도 막 무조건적으로 막 여기서 급여 적게 주셔도 좋으니 저 농업 기술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일도 배우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늦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급하겠지만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내가 마라톤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페이스대로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계획한 것을 이뤄가면서 그 목표를 이루고 작은 목표부터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농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재배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판매에 대해서 판로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하우스 또 땅 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농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농업을 성공으로 이룬다. 자수성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